안녕하세요. 디아베스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7월 29일 동진 세미캠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삼성전자가 HBM3 4세대 제품이죠.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동진 세미캠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대해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투자에 필요한 근거를 판단할 수 있는 두 가지 정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오늘 주제에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 HBM과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동진 세미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투자에 어떤 부분으로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영상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필요한 근거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는 최근에 주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좀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중순부터 해서 지난주까지 거의 한 2주 동안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인 그런 흐름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함축 담은 기사 내용이 이 부분인데 하나씩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해서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외품에 휘청거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요. 지난주 목요일날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죠.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주가가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라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때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해서 실적이 나오게 됐는데 계속해서 왜 하방 압력을 받았는지 대해서 한번 보면은 미국 대선 변수에 대한 이 부분 때문에 빅테크주들의 약세 전환으로 악재로 작용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핵심은 반도체 업황에 문제가 있다거나 관련된 개별 종목에 이슈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외부 영향이 컸다. 그러니까 시장 하방의 압력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했다는 게 핵심 요지입니다. 뭐 이제 내용이 이렇게 밑에 나와 있긴 한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두 명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거의 그날 700조 가까운 미국 이제 시총 관련해서 700조 가까이 이제 증발을 했다라고 했었고 그 당시 때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TSMC 쪽으로 해서 방위비를 분담을 해라라는 이슈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 쪽으로 해가지고 규제를 하게 되면서 이제 중국향 매출이 비중이 높았던 ASML의 주가가 또 하락세를 요런 보이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 이후에 테슬라 어닝 쇼크 부분들도 함께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계속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25일 날 같은 경우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좋은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4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 기록한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거의 7%, AMD, 브로드컴도 큰 하락세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김강진 하나투자증권 연구원 이분께서는 최근에 주가 하락이 급락으로 인해 사이클의 피크 아웃이 우려 제기가 되나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언급을 드렸었고 저도 이제 관련해서 TSMC 쪽으로 이제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었을 때 어떤 예측을 했냐면 25년도 때 코어스 패키징이 2배 이상 늘어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HBM의 수요가 2배 이상 는다라고 같은 뜻으로 해석해도 될 거고요. 관련해서 반도체 부분들은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좋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요지는 이제 최근에 주가 하락한 이유는 시장 하방 압력에 대해서 이제 외부 요인에 의한 하락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요지는 이제 삼성전자가 HBM3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이제 뭐 평택 캠퍼스도 공장 순서를 바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제
내달부터 엔비디아 HBM3 공급을 이제 한다라고 적혀져 있고 5세대 제품도 결과를 주목을 해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하나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HBM을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서 첫 번째로는 이 선단 공정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EUV 포토레지스트 사용량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동진 세미캠의 이 포토레지스트 부분들에 관한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 부분들이 가장 핵심 포인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관련한 레포트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상황으로 고려를 했을 때는 이 두 부분이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는 관련된 레포트 자료가 나오거나 제가 IR 담당자분이랑 통화를 한 번 더 해서라도 이 내용에 대한 검증 부분들은 추후 영상에서 또 확실히 짚어보고 또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분기 실적도 발표될 시점이 되긴 한데 2분기에 실적이 어느 정도 회복세가 되는지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눈여겨보면서 지켜봐야 될 포인트고 24년도 실적이 이제 23년도 넘어서 이제 22년도 피크치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 흐름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점 최근에 이렇게 주가 하락한 이유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요인에 의한 하락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리스크가 제거되면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저점이 나왔던 구간에서 지금 저점 형성이 보이고 있는 흐름인데 여기서 이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이제 또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위쪽으로 갔을 때는 지금 저항선이 노란색 굵은색 선이 20일, 240일 이동평균선 두 개 정도 지켜볼 수 있을 텐데 이 부분보다도 저는 여기서 저항 맞는 것보다도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하락이 어느 정도 하방 지지를 좀 구축해 주는지가 1차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검증한 내용들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들 그리고 주가 흐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리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